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한 주체용의 혁명적 정규 무력인 조선인민군이 창건된 때로부터 75번째 연륜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그 성스러운 역사를 돌이켜보는 우리 인민은 주체적 혁명무력 건설에 빛나는 역사를 개촉하신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혁명이자 총대이고 군대이자 교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절감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무력에 관한 독창적인 노선과 방침을 제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카륜에 의해서 자체의 힘으로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일 때 대한 조선혁명의 진로를 명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상비적 혁명무력으로서 반일 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정치 군사적으로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키셨습니다. 전략적 후방기지로서의 유격군 거지 창설과 공고한 문제, 무장투쟁의 전략 전술과 전법 문제 등 여기 우리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그 모든 노선과 방침들은 그대로 정규적 혁명무력 건설의 기중한 미천으로 되었습니다.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혁명적 구호를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무장투쟁을 주류로 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항일의 불길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적인 전법과 전술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유격전으로 침략군의 정규전을 타파할 수 있게 한 백승의 무기였고 항일 대전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올 수 있게 한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비범한 군사적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대 상식, 유격대 동작 등 우리식의 유격대 활동 방법과 구본치 그리고 주체적인 전법들을 규범화해서 내놓으시고 전투장들마다에서 용활하게 활용하셨습니다. 유리한 지형 조건을 이용해서 적들을 일격에 소멸한 소형자령 내복 전투, 전투 목표의 설정과 시간의 선택, 방어를 통한 충격적인 선동과 활발한 선전 활동의 배합 등 모든 과정이 입체적으로 맞물려 진행된 보천보 전투를 비롯해서 우리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수많은 유격전법과 전술들은 그 어느 나라 군사 교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식의 전법이며 전술이었습니다. 그 유격전법과 전술이 얼마나 신출기모라고 변화무쌍했던지 당시 터벌대장으로 하던 자는 오랜 세월 흐른 후에도 그 전법의 비결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아우성쳤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촉하시고 주체적 군 건설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굳건히 옹호 고수되고 있으며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전략 전술과 전법으로 무장한 최종의 혁명 강군으로 강화 발전된 오늘의 이 눈부신 현실은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용도에 빛나는 결정체입니다. 하기에 뜻깊은 건군절을 맞이하고 있는 온 나라 인민들과 전체 인민군 장병들은 희세의 전철미용장이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어 우리 혁명무력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주체의 혁명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자. 항일혁명 선열들의 투쟁 정신을 따라 배워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 관철에 총매진에 갈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며 혁명 전적지 답사 행군대회가 항일의 전구들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해북도 덕급기간 직맹초급일꾼들은 항일혁명 선열들의 백졸불굴의 혁명정신이 맥박치는 정방산 구호문원 혁명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답사자들은 혁명전적지의 구호문원들을 돌아보면서 항일혁명 투사들이 지녔던 수령결사홍의 정신과 결사관철의 정신을 다시금 심장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행군 과정에 선동 경연과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발표 모임을 가진 이들은 조선 혁명 고유의 충실성의 전통과 우리 국가의 애국의 전통을 이어 사회주의 전연적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 결의를 토론했습니다. 한편 평성시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고급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한 참된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해서 복민산 혁명전적지를 비롯한 시안의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의의 있게 조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민산 혁명전적지는 주체 27 1938년 가을에 총융산지구 비밀공고지가 창설되던 시기에 후방미령으로 꾸려진 것입니다. 총융산지구 비밀공고지는 조선혁명군 부대들이 총공격 작전 시기에 국내 각지에 진출해서 여기 총융산지구 비밀공고지에 집결해가지고 작전 투여를 한 다음에 평양을 해방하기 위한 출발 장소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였습니다. 복린산 혁명전적절의 답상견을 통해서 시안의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해상기 발표 모임, 실황성 발표 모임 등을 진행하면서 뜨거운 조국애를 지니고 조국보의 초소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 어렵고 힘든 전구들의 영약들 지나갈 교리를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월 대보름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성이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의 사회주의 생활과 더불어 더욱 빛나게 계승 발전되고 있는 속에 전통적인 민속 명절의 하나인 종월 대보름을 맞으며 수도의 곳곳에 민족의 형취가 한껏 넘쳐나 명절을 맞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민족옷에 대한 인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데 맞게 보통강구역 종합양복점 붉은거리 양복점에서 민족적 정서가 짙으면서도 시대적 미감에 맞는 여러 가지 조선옷들을 친절히 봉사해 주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종월 대보름을 설명절 다음가는 민속명절로 크게 세면서 이날의 조선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명절을 맞으며 찾아오는 손님들이 기호와 취미, 나이에 맞게 명절옷, 결혼식복, 일상옷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민속옷들을 새롭게 창작하여 준비해 놓았습니다. 조선 치마저고리를 제작하는 데서 우리 인민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상 감정과 정서에 맞게 형태와 무늬, 색깔을 조화롭게 배합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북송 릉라도 상점식당에서도 종월 대보름 명절의 특색이 살아나는 민족 음식 봉사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명절의 즐거움을 더해주었습니다. 동짓날 하면은 팥죽, 그리고 설날에는 떡국 하듯이 종월 대보름에는 어곡밥과 9가지 마른 나물 반찬, 약밥과 복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이웃들끼리 나눠 먹기도 하는 이런 풍습이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민족 음식들을 자기 고유한 맛을 더 특색 있게 살리기 위해서 품들여 준비하였습니다. 손님들이 우리가 만든 민족 음식들을 맛있게 들면서 대보름 명절을 즐겁게 새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여러 계기들의 사람들은 사진을 의의 깊게 찍어서 남기고 싶어 합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민속 명절에는 가족 단위나 동무들끼리 민족적 풍습이 살아나는 환경에서 사진을 찍겠다고 많이 찾아옵니다. 종월 대보름을 맞으면서 우리는 민족옷들도 다양하게 갖추어 놓고 봉사 환경도 달밤 배경이라던가 명절의 특성에 맞으면서도 민족적 형식이 잘 살아나게 새롭게 꾸려놓았습니다. 손님들이 찍은 사진들이 영원히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지에서도 종월 대보름 명절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사리본시 민속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민속놀이터와 시안의 여러 곳들에서는 학생 소년들의 흥겨운 민속놀이가 진행돼서 명절의 분위기를 한껏 돋궜습니다. 한심줄 놀이로부터 태권도와 밧줄 당기기, 특히는 소학교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꽃줄 넘기와 팽이치기, 제기차기와 연뛰기가 제일 이치를 띠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행복동이로 옥석이 자라나는 저 모습은 그대로 더더욱 번영할 내조옥의 밝고 창창한 미래인 것입니다. 경치 좋은 바닷가에 자리 잡은 총진시 유원지 관리소에서도
승마봉사 조건과 환경을 개선해서 정월 대보름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낭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유원지를 찾는 인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큰 기쁨과 낭만을 안겨줄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많이 생각하던 끝에 우리는 승마주로도 돕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선임들에게 승마 적법이나 묘리들도 하나하나 배워주면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타기는 건강에도 좋고 체력 단련에도 좋고 영감성과 대담성을 키워주는 것으로 해서 늙은이들도 젊은이들도 어린이들까지 누구나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주간 종합된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입니다. 이번 주간에 세계적으로 179만여 명이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1만 4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전염병 상황을 보면 세계적 범위에서 악성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일부 나라들에서 악성 전염병의 전파와 함께 호흡기성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데 의하면 세계적으로 지난 넉 주일 동안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1만 4천 명으로서 한 달 전에 비해 65%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악성 바이러스가 면역 회피 능력이 보다 높은 형태로 계속 변이되면서 재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또 그러해서 중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 있다고 평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서 최근 악성 전염병과 돌림감기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러시아 연방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인간복리 감독국 공보부는 주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률이 전주에 비해서 20% 증가해서 전국적으로 4만 5,500여 명의 악성 바이러스 감염자가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들 속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아형들이 여전히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돌림감기 등 비루스성 호흡기 질병 발생률은 전주에 비해 7% 높아져서 그 감염자 수가 약 91만 8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4일 현재까지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7,610만여 명, 사망자는 677만 5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강추위로 전력선들이 끊어져 대부분의 주민지역이 어둠 속에 잠겼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도로들이 얼음으로 뒤덮여 교통사고가 연발했으며 전국적 범위에서 비행기 운행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수도 가이라에 있는 온화한 병원에서 1일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로 3명이 목숨을 잃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최근 유럽의 학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남극 대륙에서 시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진행되는 시추 작업은 현재 800여 미터의 깊이에 이르렀으며 여기서 얻은 얼음 표본으로는 약 5만 년 전 지구의 기후 상태와 온실가스 방출량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앞으로 3년 동안에 2,700m의 깊이까지 시추를 진행한 다음 거기서 채집한 얼음 표본들을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